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C3AI 분석 자료. 이거 보면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AI 분야에서 요즘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C3AI.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C3AI가 왜 중요한지 핵심 기술부터 성장 전략, 재무 상태까지 좀 깊게 파헤쳐보면서요. 이 기업의 가능성, 또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데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C3AI가 팔란티어랑 같이 엔터프라이즈 AI 쪽에서는 주요 경쟁자로 꼽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엔터프라이즈 AI라는 건 그러니까 C3AI처럼 주로 대기업들이 겪는 복잡한 문제들을 AI로 풀어주는 그런 시장 맞죠? 정확합니다. C3AI는 순수하게 기업 고객만을 위한 AI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제공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C3 에젠틱 AI 플랫폼이 되고 해서 데이터 통합부터 AI 앱 개발, 운영까지 다 되는 플랫폼이고요. 둘째는 에너지나 국방처럼 특정 산업에 딱 맞춰진 C3 AI 애플리케이션스, 솔루션들. 아, 산업별로 특화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관심이 뜨거운 C3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기업들은 이 통합된 플랫폼 위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AI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을 그냥 빨리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그런 구조죠. 그중에서도 생성형 AI 전략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점이 좀 특별한가요? 다른 생성형 AI랑 비교해서요? 바로 이 지점이 C3AI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C3AI의 생성형 AI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질문하면 답하는 챗봇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에이전트 기반,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는 구조를 쓰는데요. 이게 뭐랄까, 각 AI 에이전트가 특정 산업 분야, 예를 들면 국방이나 에너지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 내부의 실제 데이터랑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서 작동한다는 의미죠. 오, 실제 데이터랑 시스템에 직접이요? 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냥 자연어로 지난달 터빈 고장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AI 에이전트가 관련된 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뒤져서 분석하고 신뢰도 높은 답을 딱 내놓는 식이에요. 와, 그건 정말 단순히 정보 검색하는 걸 넘어서네요. 기업 내부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진짜 실질적인 답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대 언어 모델, LLM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업의 아주 민감한 내부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해서 그걸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답을 준다는 거. 이 신뢰성하고 구체성이 C3AI가 내세우는 강력한 차별점인 거죠. 그러면 AI 전문가가 아니라도 직원들이 훨씬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라도 결국 기업 고객들한테 이걸 잘 팔아야 가잖아요. 시장 접근성이 중요할 텐데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랑 파트너십 맺은 얘기가 비중 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파트너십이 C3AI 성장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이게 숫자로도 나타나는데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계약의 무려 73%가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73%나요? 와. 네. 그리고 파트너를 통한 계약 건수 자체도 전년 대비 68%나 급증했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얼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 자기들 솔루션을 올려놓고 공동으로 영업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직접 고객 찾는 비용도 줄이고 훨씬 더 넓은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복잡한 AI 시스템 도입 과정을 파트너사가 옆에서 지원해 주니까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덜하죠. 확실히 기술이랑 시장 접근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성장세는 뚜렷해 보이네요. 근데 기업의 지속 반응성을 보려면 결국 재무 상태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청취자분 자료에는 재무 상황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괜찮은 편인가요? 매출 성장세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했고요. 특히 그 생성형 AI 관련 매출은 이거는 1년 만에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와, 생성형 AI 쪽이 정말 뜨겁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미 16개 산업 분야에서 66건의 초기 상용화 사례도 확보해서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예요. 역시 그 부분인가요? 네.
BGAA 기준 순손실이 한 13% 정도 줄긴 했는데 아직 흑자 전환까지는 가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BGAA 부실이라고 하면 회계 기준상 잡히는 특정 비용들,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걸 빼고 계산한 수치라서요. 실제 현금 흐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C3AI의 기술력이나 파트너십 전략, 이런 잠재력은 되게 높게 보는데 결국엔 이게 꾸준한 매출로 이어지고 또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시각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이 C3 AI 사례를 통해 보실 수 있는 건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실제 기업 환경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모습하고요. 또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파트너십 같은 전략적인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청취자분 덕분에 C3AI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확실히 특화된 AI 플랫폼, 특히 그 에이전트 기반 생성형 AI라는 기술적 차별점이 있고 또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고요. 맞습니다. 딱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C3AI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이 치열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계속 성공하려면 기술 외에 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쩌면 그 답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파트너십 전략을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진화시키느냐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